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모두의 바람과 네. 희망과 기대대로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예. 꿈은 이루어진다. 네, 토끼를 그냥 아주 막판에 다 잡았어요. 막판에 다 잡았습니다. 그거 너무 멋있게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드라마틱하게. 근데 저는 라이브를 못 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왜 못 봤어요? 그때 일요일 날에 오랜만에 공연을 좀 했는데 뒤풀이 한다고 그 부어라 마셔라 하는 바람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전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공연을? 아니요. 역사적인 순간을. 손흥민의 무대였죠. 네. 자, 오늘은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꽉 채워질 것 같은데 일단 축덕 토토 지난주에 했던 네. 거 살펴볼게요. 네, 주영민 기자님과 제가 2개 맞췄고요. 진영이가 4개나 맞췄어요. 4개예요? 3개 아니고? 4개예요. 네. 네. 그리고 정찬 선배가 역시나 1개 맞췄습니다. 분석만 하고 결과는 틀리는 이정찬 기자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한결같은 정찬 선배 성적.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극적인 걸 좋아하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토끼네요. 네, 댓글이. 요새 다 잡은 유튜브에 토끼. 자주 네. 달아주시는 집토끼. 토끼 52님이 토끼 이야기 너무 웃겨. 주하나는 승리 요정인데 아나콘다는 패배 요정.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역시 이정찬 기자님 상세한 정보력은 대단하십니다. 사소하지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소한 정보력, 네. 어설픈 예지력. 더블제이님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첫 회부터 조용히 듣고 있는 숨은 애청자입니다. 간간히 올리는 사연들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내용 중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듣다가 생각나는 선수가 있어서요. 김재한 선수. 이게 뭐죠? 노래인가요? 김재한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죠. 네. 차범근 시절에. 이거는 노래 맞는 거죠? 네, 찾다 공이비의 차범근. 공이라고 요 뒤에 거. 네.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찾다 차범근 나라라 떴다 김재한 헤딩 슛 골인 맞죠? 맞네요. 네. 어린 시절 축구 보면서 부르던 노래도 생각나네요. 당시 190이 넘던 국내 최장신 선수였고 홍콩 세미프로에서도 뛰었던 기억이 나는 선수죠.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타이틀을 기다리며 써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굉장한 올드 팬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네. 김재한 선수를 기억할 정도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축구협회 옛날에 계셨던 것 같은. 예. 최근에 어떤 활동을 계신지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었죠. 그렇죠. 190이면 그 시절에 또 저는 그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뵌 것 같아요. 그때도 꽤 연로하셨다고 느꼈었는데 뭐 취재로 만났던 건가요? 그때 축구협회 갔다가 보지 않았나? 어디 축구 현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시죠? 네. 하나킴님 빈손 큰손 와 언어유희 지렸다. 이 제목 누가 달았나요? 이일의 인턴 PD인가 아니면 이정찬 기자님의 오. 정찬이가 제목 잘 못 잡는데 부럽다. 세세한 정보력에 네. 아주 제목을 잘 달았네요. 정체불명 모바일 세령님 잠을 못 자고 있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손 득점왕 월요일인데 출근해야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냥 온라인.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죠? 네, 이게 또 2시에 끝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한 3시, 4시 다시 보고 하다가 전반만 보고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럼 이제 패자죠, 패자. 진짜 패자다. 아예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차라리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던 맞아요. 전반은 너무 아쉬운 장면이 많아서. 저도 진짜 돌려보고 하면서 한 4시쯤 잠든 것 같아요. 이날. 저는 너무 티하면 이제 그 술자리에서 제가 그 득점왕이 됐다고 친구들한테 막 뭐라 하다 오히려 역으로 혼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퍼먹고 놀라고. 관심이 없었구나. 추가할 못들. 네, 장진성님 PL 최종 라운드 보면서 그 새벽에 소리 질렀네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리그 득점왕이라니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딱 와닿는 시즌이었습니다. 유럽 리그도 보통 리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세계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상당히 좋은 말인데 또 어제 이제 공항에서 인터뷰했던 팬들이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보유국이다. 그 말도 있고. 무기 같네요. 그렇죠. 약간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손흥민 시대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네.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이 월드 클래스로 커가온 크고 있는 과정 이걸 다 지켜본 우리들이 증인이 아닐까. 대단하다 진짜. 그럼 증언을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위증을 제가 봤습니다. 선서를 일단 하시고요. 네. 네. 제가 봤습니다. 위증시 처벌을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 연기, 아시안컵 반납, 월드컵 경기 등 이슈가 많은 한 해이네요. 이번에 에콰도르 부정선수 조사 관련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월드컵 경우 부정선수로 인해 조별 통과 국가가 변경되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뭐 다 하나씩 가실까요? 하나씩 갈까요? 아니면 다 다 해도 돼? 읽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부정선수 징계가 월드컵 지역별 대회 차이가 세부적으로 다른 건가요? 세 번째, 부정선수 또는 이중국적, 전쟁 등 참가 국가가 변경된 경우는 유로 대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궁금합니다.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긴 하네요. 그 답변이 약간 무의미할 수 있는 게 다 쓰신 대로 맞습니다. 월드컵 경우 조별 통과 국가가 변경되었던 경우는 저도 과거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협회 물었더니 협회도 기억상으로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수 징계가 월드컵 지역별 차이가 세부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규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3대0 몰수패 처리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저기 예전에 소련이라든가 이제 연방 국가들이 이렇게 분리 독립됐을 때 기존에 뛰었던 뭐 소련으로 뛰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새로운 독립 국가에서 A 매치를 새롭게 뛸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앞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A 매치 3경기 이하로 뛰는 선수 같은 경우는 국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 내내 뛰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한 예외 경우가 방금 설명해 주신 이렇게 국적이 변경된 경우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저는 에콰도르 부정 선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에콰도르 선수 어떤 케이스냐면은 에콰도르 국가대표가 실제 에콰도르 출신이 아니라 콜롬비아 출신이고 나이도 98년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95년생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선수가 남미에서 월드컵 예선을 뛰었어요. 그래서 칠레전은 뛰었잖아요. 칠레전뿐만 아니라 8경기 뛰었습니다. 8경기. 많이 뛰었네. 위장 전입 치고는 되게 그래서 에콰도르가 본선에 진출했죠. 4위인가로 진출을 했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국가가 7위로 마친 칠레입니다. 네, 칠레가 칠레와의 맞대결 2경기 포함해서 많이 이 선수가 뛰었는데 그 경우 저도 이거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몰수패 처리될 경우 칠레가 극적으로 플레이오프행을 5위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 선수가 뛴 경기를 몰수패 처리할 경우 네. 칠레는 2경기 모두 이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네. 칠레는 2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칠레가 4위가 되는 거죠. 아니요, 칠레가 5위가 되는 거예요. 5위가 되는 건가요? 예, 예. 네, 그렇게 5위였던 팀이 에콰도르가 빠지면서 한 칸 올라가서 본선 진출권을 얻고 그 아래 대륙간 플레이오프 자격 그럼 칠레가 플레이오프 네. 자격을 갖게 되는 거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아마가 맞네요. 오늘 기억도 진지하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마추어. 이정찬 기자가 그리워지는 순간인데요. 돌직구를 칠레가 피파에다가 이걸 정식 요청한 상태예요. 제출. 아. 이 선수가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95년생이다라는 어떤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했는데 에콰도르에서 이미 이 이슈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이 선수? 이 선수 관련해서. 그래서 에콰도르 축구협회가 이 선수 문제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당시에 월드컵 예선 한동안 A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았다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이 선수를 띵기게 한 건데 칠레가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이제 들고 나왔기 때문에 피파에다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외신 언론 따르면은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몰수패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에콰도르의 그 본선 진출권을 박탈하냐 안 하냐 이런 징계를 내릴 여부는 이게 축구협회가 조직적으로 알고 한 것이냐 아니면 선수 개인의 일탈로 보냐 그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할 것 같다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어떻게 신분을 위조하죠? 그것도 그런데 이게 왜 문제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에콰도르 축구협회에서는. 선수 이게 등록을 할 때 문제가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피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문제 없다고 해서 대표를 뽑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나이도
세 살이나 당시 에콰도르 당국 조사에서 에콰도르 국적을 확인받았대요. 5년 전에 에콰도르 비슷한- 국적을 확인받았다. 예, 확인받았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칠레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피파가 조사를 들어가게 콜롬비아 돼서. 대표로 뛴 적은 없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글쎄요. 국적이 에콰도르다라고 그 나라에서 인정을 했으면 근데 이거는 이런 에콰도르에 케이스가- 있는 하성룡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걸 출생지를 음. 어떻게 조사하죠? 뭘 조사해요? 글쎄요. DNA 적혀있나요? 뭐 어떻게 조사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 있겠죠. 같으면 뭐 자세히 우리가 어떤 그렇죠. 자료를 갖고 그런 있지는 것까지는 않으니까 네. 뭐 외신 보도나 이런 걸로 취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요런 진짜 어메이징한 일도 옛날에는 뭐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뭐 나이 속이고 하는 거 흔하다고 그렇지, 많이 흔하지. 흔했죠. 네. 네. 뭐 20세 이하 청소년 대회 4번 나온 선수도 있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싫어요. 예.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봐요. 거꾸로 가네. 그러니까요. 벤자민만 거꾸로 가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런 나이 조작을 막기 위해서 피파에서 예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17세 이하 월드컵에 아프리카 선수들이 그렇게 뒤늦게 발각된 적이 유전자 많아요. 검사하고 막 이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냐면은 2003년부터 임시로 도입했던 건데 그 선수들의 MRI를 찍습니다. 아, 그래서 뼈 뼈. 나이를 아. 보는구나. 특정 부위입니다. 왼쪽 손목입니다. 왜요? 왼쪽 손목에 MRI 찍어서 성장판을 확인한다고요. 왜 왼쪽 아. 손목이죠? 오른쪽 손목은 안 되나요? 너 나가. 그래서 왜지? 예. 아니 근데 실제 보고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많아 오늘. 네. 실제 피파 보고서가 있는데 2003년부터 한 4, 5년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선수 MRI 조사를 결과 99.9%의 정확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피파 보고서가. 선수의 나이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런 보고서가 신기하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임시 도입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0년 그 정도에 정식 도입돼서 연령별 20세인가 17세인가 이하 대회 때는 무조건 의무예요. 근데 이게 전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랜덤으로 뽑아서 도핑 검사처럼 하는 거네요. 근데 뭐 뼈가 되게 튼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늙을 수도 빨리 있고. 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골다공증이 뭐 늙어야 생기나요? 네. 어린 뭐 질병에 생길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선배님 그럴 때는요. 뼈가 노안인 거죠. 뼈가 노안. 이거 저기 주동찬 선배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주동찬?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를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뼈로 신기하다. 동작 선배. 뼈 있는 말이네요. 네. 네.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왼손을 검사하나?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오른손 많이 써서 달았을까봐? 왜 왼손일까? 글쎄 말이에요.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자, 그게 생각해 보면 99년 나이지리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20세 이하. 그때 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나이지리아가 아마 우승을 했나. 나이지리아가 특히 그 20세 이하 대회에서 강했거든요. 아프리카 팀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죠. 아, 20세가 아닐 수 있다. 99년 그 대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나이지리아 20세 이하였잖아요. 네. 아이까지 있는 성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어떤 선수 아이까지 있던 걸로. 뭐 아이가 일찍 나을 수는 사춘기래, 있었지만. 아이가. 그래서 그 결혼은 소리가 안 했는데. 그 소리가 애부터 유명한 있어. 게 2010년 그 정도에 영국 BBC에서 그 사건 갖고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했었죠. 아니 근데 얼굴 나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구분이 안 되나? 슬프네요, 그건 좀. 그냥 왼손목을 보는 것으로 합의를 봅시다. 우리. 왜냐면 아프리카 애가 같은 있는데? 경우는 출생 신고가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안 되니까. 시스템이 그때는 쉽지 좀 않고. 미비했기 때문에 뭐 몇 년 늦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기까지 있는데 20세 이하로 나오는 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빨리 손흥민 선수 얘기해야 얘기해야 되는데 돼요. 지금 계속 왼쪽 손목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왼발 오른발 다 잘 차는 손흥민 얘기를 해야지.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보자 제목. 제목 주바페 읽어주세요. 급이 다른 순도 100% 황금발 득점왕이 된 남자 손흥민. 토끼 없네? 토끼 어제 토꼈어요. 다. 아 그래요? 지난주에. 토끼 기대했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야. 2골을 몰아치면서 살라의 그 골이 없었다면 아니 근데 살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어쨌든 후반에 그렇잖아요. 교체돼서 나와서 물론 행운이 좀 많이 따르긴 했죠. 촉이 왔나? 내가 지금 이거 안 넣으면 나 득점왕 뺏긴다 약간 이런. 아니면 예, 실시간으로 아마 전송 그 손흥민이 골 넣은 다음에 들어갔나요? 거의 시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했다고 비슷했던 것 들었는데. 같아요. 거의 손흥민 골 넣고 살라도 바로 아니요. 골이. 손흥민이
23호 골 네. 중거리포 넣고 나서 한 5분 10분 네, 뒤쯤에 살라가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중계를 볼 때 골은 그랬는데 교체 투입되는 상황은 교체 투입은 정확히 시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다. 22호를 넣었다. 너와 동률이다. 들어가. 들어가 안 되겠다. 야 들어가. 부상이고 뭐고 들어가 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팀이 리버풀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 이겨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 당시에 팀이 비기고 비기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넣은 거고. 근데 뭐 살라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서 사실 그 살라의 골도 그 전 상황에서 골라인을 벗어났느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운이 좀 따랐던 살라의 골이 있어서 손흥민은 공동 득점왕이 됐습니다. 뭐 서로 살라의 좋게 투입 됐죠. 뭐. 시점은 58분이었네요. 58분이면 전이네요. 손흥민 선수 골 넣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야 지금 클루세프스키가 무지하게 도와주고 있어. 너 일단 셉셉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쟤네 몰아주기 시작했어. 토트넘이 너무 크게 앞서가지고 지금 네. 위험해. 이런 상황 위기감이 있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넣은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역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들은 마음 먹으면 손흥민 선수도 예전에 보면 우리 팀은 저도 알제리전 같은 거 보세요. 브라질 월드컵 때. 그건 정말 나 아니면 못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넣은 거 아니에요. 등으로 그리고 멕시코전이라든가 그쵸. 그 월드컵 때 그 큰 경기에서 손흥민이 마음 먹으니까 넣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작심하면. 그게 이제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 경기에서 내가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운이 좀 안 따랐잖아요. 손흥민 네. 선수는 계속 막히고 뭐 좀 꼬이고 클루셰프스키 넘어지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결국은 골을 넣어서 2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는. 특히 또 뭐 22호 골이야 모우라가 워낙 좋은 패스를 해줬다고 하지만 23호 골이야 대박. 개인적인 역량이 되게 큰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그 프리킥 상황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프리킥 전담 키커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이제 골대 앞으로 가 있고 모우라가 찼잖아요. 네. 우리 형 넣어 한번. 모우라가 헌신적으로 저 플레이를 한 것 같은. 지금 모라 생각이 킹우라 들어요. 됐잖아요. 팬들 사이에서는 지난번 그 챔스 4강 아약스전에서 기적적인 헤트트릭 헤트트릭. 이후에 그렇지. 까방권을 획득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막판 와서도 계속 항상 얘기했어요. 본인의 득점왕보다는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중요하다. 근데 지난번 리버풀 경기 끝나고였나 그때 인터뷰가 되게 솔직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득점왕 욕심 나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 진짜 제대로 욕심을 드러냈죠. 손흥민 선수가 제가 따져보니까 이 경기에서 7개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정규리그 한 경기 최다 슈팅. 최다죠. 예. 넣겠다 나 넣을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 전에 5차례 슈팅을 했던 경기가 3경기 있더라고요. 6차례도 없고 7차례를 바로 건너뛰어서 7번 정도 넣는다는 거는 거의 스트라이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오히려 해리 케인이 살짝 물러서서 패스를 해주는 모습들도 있었고. 너무 보였죠 그게. 그러니까 도와주기 대작전. 네. 후반전은 거의 맞아요. 일단 빨리 너 좀 넣어봐. 약간 이런 느낌. 승부는 이미 끝났다. 그 도와주기 대작전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죠. 셉셉이. 아, 감동이었어요. 그 손흥민의 득점왕엔 낭만이 있었다 진짜. 그래서 클루셰프스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클루셰프스키의 그 토트넘 데뷔골을 손흥민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온을 하는구나. 근데 그 데뷔전 골도 맨시티 원정 가서 넣었던 건데 손흥민 선수도 직접 찰 수 찰 수 있었어요. 네. 그거 완전 완벽하게 만들어준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그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때 했던 거를. 손흥민의 그 이타적인 플레이가 정말 대단하다. 그거 넣었으면 이 걱정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필 눈을 봐버렸어 그때 딱 눈이 마주쳐 버려. 그렇죠. 근데 클루셰프스키는 손흥민 눈을 보려다가 꺼였고. 귀여워. 클루세프스키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손흥민을 보는 순간 슛을 할 수 없었다. 텅 빈 골대. 근데 왼발잡이가 오른발로 킥을 했기 때문에 또 헛발질 아니고 발이 스텝이 꼬이고 정확하게. 근데 슛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 전에 했겠죠. 그렇죠. 그 전이 더 비어 있었으니까. 예. 근데 거의 끌고 갔다는 거는 네. 손흥민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너무 웃긴 것 같아. 모두가 손흥민 골 만들어주려고 너무 그런 느낌이 나니까 넣었으니 망정이지. 사실 이렇게 큰 리그에서 아무리 동료가 득점왕이 걸려 있어도 해주기 같이 개인 기록이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그렇죠.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다 처음 본 것 같은 생각. 모두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첫 골은 모우라의 도움을 얻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 그냥 알아서 넣은 거잖아요. 혼자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멋진 골을. 그러니까요.
참고로 그 두 번째 골이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최고난도 골입니다. 23골 중에 1%. 1%. 그래 거기서 어떻게 지난번 레스터 시티전 왼발 중거리포가 2%. 이번 게 그보다 1%. 더 아. 거리는 좀 더 가까워 보였던 것 같은데 앞에 비슷해. 근데 수비가 옆에 거예요? 바짝 붙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돌아서- 상황을 본 거죠. 예. 그죠. 거기서 그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잖아요. 완전 허리 예상하지 찌르는 못한 거. 타이밍에. 도대체 골 결정력을 어떻게 높이는 건가요? 자, 왼손목 검사하시고요. 네, 검사 먼저 하고 왼발로 500번, 오른발로 500번. 500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본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고 나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불렀어요. 불러서 귓속말을 했어. 그게 뭔 말일까? 이 인터뷰 이런 게 안 나와서 했는데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살라 투입됐다. 더 넣어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나중에 이제 그건 좀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나중에 하면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킥은 딴 선수한테 맡기고 너는 골문 앞에 무조건 있어.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저도 있죠. 한 가지를 이제 세트피스 야 네가 들어가 킥 차지 세트피스 말고 때너 일단 골문 앞으로 아 딱 원래 들어가. 맨날 키커인데 맨날 키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골 상황에서 무조건 손흥민이 킥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올 올려주는 시즌에. 코너 음. 프리킥. 그래서 무조건 욕심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득점왕 만들려고. 그 뭔가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 인품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경기장 인성도 내에서 월클.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케인이나 클롭세스키나 모우라 같이 플레이적으로도 도와준 선수들이 있지만 나중에 뭐 경기가 끝나서 라크룸이든 아니면 나중에 세레머니 할 때든 막 선수들이 진짜 다 같이 들어 와서 올려주고 막 막 네. 너무 그거 좋아하더라고. 너무 영화의 한 장면. 그거 봤어요? 모우라 저희 진행요원 올라타는 거? 얼마나 기뻤어. 얼마나 기뻤으면 진짜. 노리치 홈인데 나를 지금 강등됐는데 지금. 근데 그 좀 심하게 하긴 생각해 보면 내가 노리치였으면 전 노리치 같은 입장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놀이개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그 그렇지. 안전요원도 대단하신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받치고 서 있더라고요. 정말 안전해 보였어요. 난 꿀리지 않는다. 반면 그 옆에 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올라가려다가 점프력이 실패했어. 모자라서 실패했어. 애매해 와. 역시. 근데 이게 약간 손흥민 선수 한 명이 득점왕이 된 건데 약간 동네 잔치 그쵸, 맞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거기 같이 아마 좋아해 주니까. 런던 시내 플랜카드에 붙여져 있지 않을까. 네. 손흥민 득점왕 축하합니다. 더군다나 케인이 득점왕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케인은 거의 최종전 이전에 득점왕을 확정하고 간 끝났죠.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극적인 역전 득점왕이잖아요. 공동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종전에서 토트넘에서 골 기록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 최종전에서. 네. 그 모든 걸 만들어준 이 살라레 폰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경기 전에 목표를 두 가지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손흥민 득점왕 둘 다 이뤘다. 하면서 동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개인의 기록이 팀의 맞아. 목표가 될 수 있는. 그 경기 끝나고 저 유튜브에서 그 팬이 찍은 영상 봤는데 그러니까 경기 전에 몸 풀면서 슈팅 연습하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계속 그 골키퍼 1대1로 놓고 슈팅을 하는데 다 안 들어가요. 3회 연속 실패하고. 네, 계속 실패해요. 거의 페널티킥 비슷한 것까지 실패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긴장을 했구나. 손흥민이 보통 그 국가대표 때도 이제 연습 경기 전에 그 슈팅 연습하는 거 보면 진짜 정확도가 높거든요. 네. 그것도 골문 구석으로 팍팍 찔러요. 네네. 잘 차네. 네, 잘 차는데 정말 그렇게 못 넣는 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전에 긴장을 엄청 긴장을 많이 했을 한 것이다. 상황이었는데 이제 후반에 뻥 뚫렸죠. 전 전반에 3대 0이었나? 되게 앞서고 2대 있었잖아요. 0 전반에. 2대 0이었나요? 막 이거 손흥민 선수 빼고 다 넣는 건가 오늘? 약간 손흥민 선수가 넣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빨리 넣고 손흥민 몰아주자 후반에. 그런 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음. 그랬는데 다행히 두 골 넣는 거 보고 그래도 전반에는 킥을 손흥민 선수가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손흥민도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죠 전반에. 이제 후반 들어서는 이제 킥을 맡겼지만 대단하다. 참 대단해. 황금 뭐죠? 신발. 네, 황금 골든부트. 부트. 황금 신발, 황금 장갑만 생각이 나가지고. 자, 손흥민의 골든부트 수상에 대한 TMI 한번 읽어주시죠. 네, 프리미어리그 최초 아시아 선수 득점 왕이고요. 프리미어리그 노 페널티킥 득점 왕입니다. 역대 10번째예요. 개인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그리고 한국 축구 선수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입니다. 23골. 오. 한국은 92-93 시즌 EPL 출범 이래 득점왕을 배출한 1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나라 다 읽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나라는 안 읽어도 되고. 자 그리고 손흥민이 받은 골든부트는 순금일까? 결론적으로는 순금이 아님. 순금으로 그 정도 신발 만들면 요즘 같은 엄청난 부가 축적되는. 이미 부가 있는데 더 부는 그러니까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손흥민 브랜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자, 손흥민의 골의 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손흥민 골이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페널티킥 없는 게 역대 10번째이고요. 근데 우리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 부분을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PK 없는. 네, PK 없는 페널티킥 없는 득점왕이라는 걸 주목하고 있고. 유럽 5대 리그에서 5대 리그 득점왕 중에서도 유일하게. 올 시즌. 올 시즌. 그렇죠. 예, 득점왕 중에 유일하게 페널티킥이 없고 뭐 살라 5골, 그다음에 저기 다른 나라에서 저기 벤제마가 7골인가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4-5골 이상씩을 페널티킥으로 다 넣었어요. 예, 근데 순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거. 그게 페널티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 득점이라고 하죠. 이 선수의 슈팅이 골로 될 확률, 뭐 아까 1%, 2%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이번 시즌 슈팅 수를 다 모아봤을 때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득점은 15골이었다. 통계상으로. 근데 그거보다 7골 더 많은 23골을 넣었고, 반면에 살라는 23.6 몇인가 해서 기대 득점보다 못 넣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만큼 슈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슈팅 수가 손흥민 선수가 86개밖에 안 돼요. 살라는 139개. 50개. 예. 거기다가 다른 유럽 5대 리그 득점왕들의 슈팅 수만 보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뭐 35골 넣었지만 161개. 그렇죠. 뭐 살라에 비해서도 이렇게 적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전환율을 봐야 되는데 슈팅을 몇 개나 득점으로 넣었냐. 한마디로 이게 제대로 된 골 결정력을 볼 수 있는 지표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5대 리그 득점왕 중에 1위입니다. 와. 86개 슈팅에서 23골 넣어서 26.74%예요. 근데 이게 2등이 이제 뭐 그 세리에 임모빌레 선수인데 이 선수가 22%. 뭐 살라가 중요한 살라 선수는 16.5%. 이런 식으로 살라에 비해서 10% 이상 골 결정력이 더 좋았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것도 재밌네요. 그 경기가 열린 날 새벽 2시 경기 2시간 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네. 편의점 매출이 16.1% 증가했다. 손흥민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정말. 네, 다들 이제 뭐 하나씩 사가지고 먹으면서 보는 거죠. 저 사실 뭐 이렇게 해축, 특히 뭐 손흥민 선수가 뛴다고 하더라도 해축 팬이 아니면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국가대표 경기가 아닌 이상. 특히 또 새벽 경기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오랜만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요새 진짜 뭐 모든 스포츠 뉴스뿐만 아니라 그냥 뉴스 자체도 손흥민 선수로 도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귀국하는 현장에 하성룡 기자가 갔다 왔는데 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왔죠, 취재진들은? 취재진들이 거의 진짜 한 100명 가까이 온 것 같고요. 팬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오지 싶을 정도의 팬들이 많이 없었어요. 현장에 당연히 뭐 플래카드 들고 유니폼 입고 오고 막 그런 팬들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가 비행기가 4시 20분에 착륙을 했거든요. 한 4시 그때부터 팬들이 조금씩 이제 몰리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트렁크 가방 든 사람들 막 귀국하거나 출국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켜보면서 팬들도 한 1-2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팬은 네덜란드 팬이에요. 어제 우리 김영렬 선배 리포트에도 나갔는데 그 사람이 토트넘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와, 외국 팬이 손흥민 선수 온다고 한국에 있는 분인 거죠? 네.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릴 건데. 왔다고 이렇게 지금 공항 왔구나라고 해서 인터뷰를 시도해 봤는데 본인 네덜란드 사람이고 지금 한국에 막 왔는데 손흥민 선수 카메라가 있는 걸 보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손흥민 선수 귀국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유니폼은? 그래서 신기했던 게 아니 지금 트레이닝복 입고 있고 유니폼 들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입고 왔대요 한국에.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 우연의 일치였던 거예요. 손흥민 팬이었구나 원래. 네, 원래 손흥민 팬. 입국 현장을 보러 한국까지 왔다 이건 설마 이건가는. 네. 그래도 그것만 해도 대박이네요.
그래서 어떤 진짜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성덕이네.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이번에 이 손흥민 득점왕 특히 귀국 현장에서 느꼈던 그 뭔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외신 있잖아요. AP통신에서 거기서 누군가의 귀국 현장을 이렇게 따로 보내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인천에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거를 AP통신에서 다 뿌렸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 현장에 관심이 있었구나. 보통 이제 그 한국과 네. 일본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AP통신에 이제 메이저리그나 이제 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 관련된 그 스포츠는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제가 잘 몰랐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 AP가 똑같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아이 뽕에 취했네. 아시아 지역, 흠뻑 취했네. 아시아 지역에 있는 TV 고객이기 때문에 손흥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그 정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그 정도 입진 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손흥민 선수의 인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선수가 이제 인터뷰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차를 탔는데 뭐 SUV 차량에 2대 이제 아버지가 뒷차에 타시고 손흥민 선수 앞차에 탔는데 차가 뭐 짐 싣고 하냐고 한참 동안 못 떠나고 있는데 그 팬들이 그 차 주변에 다 몰렸어요. 그래서 핸드폰 꺼내 들고 워낙 선탠이 짓게 돼 있어서 아내가 보이진 않았어요. 저도 같이 따라서 봤는데 하도 팬들이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뭔지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팬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 유리창 보고 머리 한번 만진 다음에 다시 또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팬들이 다 찍었는데 저는 웃겼던 게 그 팬들의 소리가 옆에서 다 들렸거든요. 야, 안 가길 잘했어. 이거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식으로 팬들이 너무 거기서 좋아하더라고요. 버티기는 승리한다. 그렇죠. 역시 손흥민의 서비스는 막판에 나와.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그 공항 입국장에 들어설 때 딴 때랑 다르게 바리케이트를 아예 쫙 폴리스 라인 같은 그 라인을 쫙 쳐가지고 경호원들이 아예 입국장 안에서부터 따라가서 차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공항 경호원 아닙니다. 공항 보안업체 아니고 개인 사설. 아, 그래? 손흥민 선수는 몇 년 전부터 개인 경호 국내 들어올 경우 개인 경호를 따랐습니다. 진짜 월드스타다. 와 진짜 스타다. 맞아요. 그 월드스타들은 개인 경호를 따로 쓰죠. 네. 개인 경비행기도 타고 입국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세리 선수 한참 현역 시절에 전성기 때 개인 경호원들이 기자들하고 친했어요. 너무 자주 보니까. 그리고 라운딩을 다 따라다녀요. 네. 경호원들이 모든 홀을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성철이 형 잘했지 보면서. 맞아.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 어떤 행사장 간다 하면 경호원들이 당연히 다 따라오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원래는 입국 일정을 안 알려요. 이 선수 공항에서 인터뷰 안 한 지는 워낙 꽤 됐죠. 오래됐고 공항 그 들어올 때 입국 일정 안 알리는데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축구협회를 통해서 전체 언론한테 이날 몇 시 어떤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를 팬 알렸어요.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골든 부트 딱 딱 보여주고. 그거였잖아요. 현장에서 본 소감은 어땠나요? 골든부트. 뭐 TV랑 앞에 취재진들에 가려서 저는 카메라 기자가밖에 못 봐요.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저는 현장에서 우리- 사다리까지 놓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그렇죠. 취재 기자는 거의 볼 수가 없죠. 현장에서 저 현장 바로 앞에서 손흥민 선수 10m 앞에서 스포츠 먹을 유튜브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그것도 됐어요. 딜레이가 15초 정도 있더라고요. 네. 새로 고침 누르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환호성이 들리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이런 상황이었죠. 그 정도로 인파가 많은. 네, 인파 취재진들이 앞열을 쫙 다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기자도 못 보던 현장. 네. 손흥민 선수의 그 공항 패션도 화제였습니다. 화제잖아요, 지금. NOS7 저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NOS7 이 선수 일단은 간단하게 손을 거꾸로 해서 이제 자기 등번호 7번과 함께 붙인 거고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NOS 각 이니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니셜이잖아요. 네, 이니셜별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띵 오디너리 썬데이? 그렇죠. Nothing Ordinary Sunday.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평범한 일요일이야. 일요일. 네. 그런- 일요 평범한 일요일? 네. 사실 애매한. 왜 그렇죠. 썬데이를 했을까요? 세러데이도 있는데 S는. 그러니까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주말인데. 슈퍼 슈퍼 손데이라서. 손데이를 많이 해서 그러지 않나. 음. 일요일 날 쏜데이. 다음에 인터뷰 하게 되시면 꼭 왜 세러데이는 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주세요. 싫습니다. 일요일에 할인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왜 진짜 세러데이? 썬데이가 좋을 수도 있고 최종전도 썬데이였고
현지에서. 그다음에 예전에 슈퍼 쏜데이를 많이 써서 그렇죠. 그런가? 4골 넣은 날도 썬데이였고. 그래서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런 브랜드까지 만드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지? 사업을 영역 확장. 월드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제 완벽한 세계적인 이제 셀럽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축구에 네. 국한된 게 아닌. 그렇죠. 아. 네. 지금 뭐 호날두 선수의 뭐 CR7이라든가 메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메시란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아 메시 아. 있겠지. 메시 속옷 정도 브랜드라고 되면- 하죠. 아, 메시가 네. 메시 재질로 돼 있나요? 호날두는- 색깔도 메시인가? 호날두야 뭐 패션부터 호텔업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지금 보니까 의류만 뭐,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일단은 식당도 있어. 상표명을 15건 등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상표 출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의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걸 사업을 다 하겠다는 다 하겠다는 기보다는 이 상표를 가져갈까 다른 봐 업종에서 도용할 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중화될 수 있는 상표에는 많이 업종에는 많이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의류, 음료, 뭐 광학 통신기기, 가구 뭐 15종류가 있다라는데 요거는 제가 한 가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필드라는 것도 상표명을 등록을 했대요. 인필드? 예, 인필드. 왜요? PK 차지 말라고. 필드 골 차라고. 근데 이게 인필드가 맞나? 아이가 빠졌네요. 원래 필이네요. 예. 근데 요거는 근데 요식 호텔업 관련된 상표명일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부의 확장. 손흥민 선수가 이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저도 뭔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기사 보고 알은 건데 아마 당연히 6월 17일 날 이 런칭을 하니까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걸로 입고 들어온 것 같은데 사전에 입국을 알린 이유가. 왜냐면 또 입국 패션이 늘 손흥민 선수는 화제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 뭐라 했어요? 아니, 사고 싶어서 그래요. 사고 사전에 입국 일정을 알린 이유가 아 이거 알리려고? NO에서 야 아, 한번 손흥민 이렇게 선수가 뭐가 아쉬워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범국민적인 사과. 근데 들어가고 워낙- 싶네요 거기에. 워낙 NOS 에. 패션이 화제니까 그렇죠. 굉장히 영리한 편인 것 같은데. 그 초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항상 공항 패션을 아디다스 걸 입었어요. 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공항 들어올 때 아디다스 옷을 입는다라는 계약이 돼 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어요. 제가 저기 직접 들은 얘기인데 협찬받은 옷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사서 옷을 원하는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 핑크 코트 저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핑크 코트야 워낙 좀 특이했다. 색깔도 튀고 핑크 브랜드명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 버버리였죠. 버버리 아닌가요? 버버리 거였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당시에 그 직전에 버버리와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올 입어줄게 때 그랬대요. 한번 입고 들어오는 입어줄게 그랬대요 버버리한테. 급이 다르다. 눈물이 다르다. 그 이쁘던데 흰색이 청바지 입으니까. 심지어 지금도 아디다스와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뭐. 그렇죠. 본인이 초창기는 그렇게 지켜줬고 지금은 약간 본인이 원하는 패션으로 입고 나오는. 질 좋은가? 이 티셔츠는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물어봤어요. 질이 중요한가? 메이커가 중요한 것도 물어봤냐고. 그거 만져봤어요? 질? 질감이 좀 어때요? 목 잘 안 늘어나는지 이런 거 빨아도 줄지 않아요? 성형 선배한테 다 넣어넘겨. 왜 왼쪽 손목 MRI를 할까? 갑자기 그 움직임이 생기네요. 왼쪽 손목으로 만져봤어야 되는데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네. 나성영 기자의 백옥 같은 피부. 네. 오늘 궁금한 게 많네요. 자 이제 손흥민 선수는 벤투호에서 4번의 A매치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한 4년 전과는 또 다른 네. 또 한 단계 성장한 이 상황에서 맞이하는 어찌 보면 가장 전성기 때 맞이하는 월드컵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이번 A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벤투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가장 어려운 소집이다. 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제 감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가 6월달 A매치입니다. 유럽파 기준으로 치면은 시즌이 다 끝나서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된 상태고 K리거들 기준으로 보면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하고 FA컵까지 열리면서 K리그 선수들도 힘들죠. 시즌 시작한 이후에 제일 체력이 지금 한번 떨어져 있을 시기예요. 이 시기에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A매치를 갖는다는 거.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2경기가 아닌 4경기를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저도 한 가지 조금 걱정은
지금 이 시기에 혹시나 A매치에서 조금 몸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조금 돼요. 마지막에 불필요한 태클 한 번 하다가 절었잖아요. 좀 그렇죠. 살짝 다리 종아리 근육이 좀 올라오는 막판에 모습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무리 많이 했죠. 10경기 12골이었나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거의 뭐 발에 땀나도록 뛰었기 때문에 네. 컨디션은 베스트가 수도 아니지 않을까. 있겠네. 그렇죠. 네.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대표팀은 또 부상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지금 김민재, 이재성, 박지수 선수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고요. 김진수 선수도 불투명하죠. 그 마지막 최근에. 경기에서 이제 햄스트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김진수는 제발 카타르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웠죠 러시아 때. 러시아 때도 재활하는 걸 취재하고 네. 했었는데 어떻게든 간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못 갔고. 근데 김진수 선수는 왼쪽 햄스트링 통증인데 오늘 오전까지 확인을 한 결과 병원에서 이제 1, 2주 안정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 주 서울에서 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한 다음에 다음 주에 대표팀에는 합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합류해서 이게 얼만큼 빨리 나아지냐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요. 햄스트링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요. 네. 특히 왼쪽.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관건은 이제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빈자리를 누가 메우냐 이게 가장 이번 명단 발표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김민재 선수 자리에 대신 들어온 선수가 조유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아 조유민. 네, 조유민 선수 와이프 예비 와이프죠? 네. 그렇죠. 티아라에 티아라에 있는 걸그룹 네. 멤버인데 이걸 딱 보면서 이 조유민 선수 와이프는 좀 있으면 골대녀의 국대 패밀리로 나올 거예요. 가능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 영입하면 되겠구나 하면. 벤투 감독은 조유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기자회견에서 수비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빌드업 과정을 쉽게 플레이한다. 한마디로 빌드업을 얘기했다는 거는 본인의 마음에 든다는 얘기인데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벤투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선수예요. 예비 명단에. 항상 선발은 안 됐었지만 수원FC 시절 지난 시즌 수원FC 있었으니까 경기장 많이 오고 올 시즌 대전도 가서 보고 조유민 선수 코치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코치들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조유민 선수 항상 리스트에 있던 선수였고요. 이 선수의 강점이 뭐냐면 제공권. 엄청 얼굴도 강점이던데요 보니까. 네, 잘생겼죠. 조각 같아요. 예, 이 선수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금메달 멤버죠. 네, 금메달 멤버고요. 이 선수가 주목할 점이 제가 이제 제공권 헤딩력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즌에 대전 2부 리그에서 5골 넣었는데 그중에 4골이 헤딩골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죠? 182cm. 180. 크진 않은데. 크진 않은데 이 선수가 원래 수비수였다가 고등학교 때 공격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향해서 막 12경기 18골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헤더골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가 수원FC 입단을 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수 센터백을 맡게 된 거죠. 이제 감독이 너는 수비 쪽이 낫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몇 시즌 헤더골을 많이 넣어서 이 선수가 올 시즌 5골이라고 했잖아요. 19년 2골, 20년 2골, 뭐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4골. 거의 다 헤딩골이에요.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죠. 되게 네.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머리 헤딩.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이 딱 좋다라는 이 선수의 특징은 딱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세 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까지는 결정이 됐고 네. 한 네. 팀은 아직 미정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팀. 오늘까지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고요. 아프리카 팀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살라와의 대결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조금 봐야 될 점은 저는 공격수들의 부진이에요. 조규성, 황의조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올 시즌 9골로 득점 2위긴 한데 이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1골밖에 못 넣었고 이 한 골도 PK가 좀 많죠. 페널티킥입니다. 9골 중에 5골이 페널티킥이에요. 네. 주민규는 끝까지 외면을 했고. 네, 그렇죠. 마지막 울산전 최근 마지막 경기 울산전에서도 유효슛이 없었어요.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 상태에다가 부동의 원톱인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 연속 무득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1월달에 헤트트릭 한 거 기억하시죠? 1월달에 헤트트릭 이후에 2월부터 급격히 부진에 빠졌어요. 이 선수가 2월 이후에 15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리고 A 대표팀에서도 지금 1년째 골이 없고요. A 대표팀에서만 지금 9경기째 침묵 중입니다. 이 두 선수가 좀 터져야 벤투가 확실히 살아날 텐데. 저 워낙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날아다녀서 그렇지 그 외에 뭐 다른 해외파들도 그렇고 지금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조금 미진하지 않나 지금 폼에서는요. 네. 황희찬 해외에서 선수도 들려오는 그랬고. 골 소식이 많지 않았죠. 네.
정우영 선수 정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우영 선수 간간히 했죠. 들어왔었고 그리고 국내로 많이 들어왔고요. 일단 또 외국에서 뛰던 선수들이. 네. 네. 아무튼 4경기가 중요하고 이 4번의 평가전 이후에 9월에 있죠 또. 그렇죠. 9월에 평가전 있고요. 그게 사실 그때도 그게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 또 있나요? 10월에? 10월에 이제 월드컵 앞두고 보통 현지 해외 가서 이제 치는 경우가 그게 많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리그 그렇죠. 리그 종료 도중이라. 일정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 사실상 제대로 된 평가전은 이번이 네. 9월이 마지막이겠군요. 네. 아무튼 카타르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붐을 막 쫙쫙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K리그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K리그는 2경기씩 열렸는데 가장 쇼킹했던 경기는 아마도 성남과 서울의 경기. 네. 성남 뽕 PD의 가슴을 후벼판. 보다가 극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정말 이거를 왜 못 넣나. 10명이 싸우고도 네. 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거의 70분 가까이를 10명이 전반 25분에 그렇죠. 퇴장당했으니까요. 네. 70분 가까이 10명이 뛰었고요. 다행히 골을 넣고 퇴장을 당해서 네. 지키는데 김영관 골키퍼가 뭐 날아다녔죠. 그렇죠. 네. 선방률이 한 87%, 88%까지 됐고 이 선수들 이날 경기 라인업부터 좀 봐야 돼요. 이날 경기 라인업에 전원 국내 선수였습니다. 그 벤치의 서브 명단까지도 밀리치와 팔라시오스를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했어요. 김남일 감독이 경기 전부터 이 선수들을 요금 부진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국내 선수들 넣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멘탈이래요. 김남일 선수 시절에도 워낙 멘탈이죠. 이런 강조했는데 잘 펴잡았죠. 네. 경기 전에 원래 경기 직전에 미팅을 잘 안 해요. 김남일 감독 특징이. 근데 이날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멘탈을 강조하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젊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하면서 니네들이 더 많이 뛰어져라. 이번 경기 못 이겨 좋다. 다만 비기기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투지를 불어넣었고 첫 골 장면에서도 이종호 선수가 극적으로 공을 살려내서 끝까지 따라가서 내준 골을 고본철 만들어졌죠 이정호 선수가. 그렇죠. 사실상. 그 골을 넣고 권한규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그때부터 선수들이 오히려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더 똘똘 뭉치는 계기.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다 얘기를 했대요. 권한규 선수가 워낙 자책을 하고 마음에 뭐라고 하죠? 미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형 걱정 마 우리가 다 이길게 얘기하고 김남일 감독조차도 야 우리 왕규를 위해서 꼭 이기자 뭐 이런 식으로 선수를 더 하나로 끌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정신이 일단 잡혀야 돼요. 반면 그렇죠. 서울은 슈팅을 16개나 날리고 네. 허탈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텐션이 확 죽었어요. 뽕 PD의 분석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일단 성남이 참 잘 잠그더라고요. 아유 진짜 템백으로 내려서서 지난 시즌부터 성남이 서울을 만나게 되면은 진짜 좀 거칠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설명. 그러니까 서울은 확실한 골잡이 부재예요. 이날 최전방 공격수에 박동진 선수가 섰는데 뭐 왼쪽에 조용욱 선수 쓰고요. 섰는데 이렇게 날린 많은 슈팅을 날리고도 못 넣은 거는 최전방 확실하게 앞에서 해결해줄 그 메인 밸류 있는 선수가 확실히 부족하다는 게 이번 경기 딱 드러났고 반대로 서울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김영광 선수의 선방쇼가 빛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성남의 중앙 수비수 그리고 권한규 선수가 빠진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중앙 수비수가 김지수 선수 고등학생입니다. 2004년생이더라고요. 그것도 12월생이에요. 이 선수 고등학생인데 지금 성남 유스인 풍생고 3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선수가 준프로 계약을 한 선수예요. 이 선수 키가 190이 넘어요. 이 선수가 완전 서울의 뭐 제공권이라든가 아래 들어오는 볼 다 커트해냈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인데 아주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아예 당연히 경기를 못 뛰다가 최근 들어서 뭐 5월달 들어서 이 선수가 첫 데뷔를 했고요. 지금 3경기 연속 출전하면서 정말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죠. 잘한다. 거의 주전이네요. 네, 주전 3경기 연속 출전하고 준프로 선수가.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특히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중앙 수비수라는 위치가 정말 어린 선수가 이렇게 주전으로 금방 꿰차기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렇죠. 5월달에 데뷔해서 3경기 연속 선발 사실 뭐 연봉 1,200만 원. 서울에도 이한범 선수 보고 정말 어리다 02년생이잖아요. 성남의 현실을 또 말해주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요. 네. 또 잘해주고 성남이 뭐 있으니까. 선수가 있는데 경쟁 체제로
이게 할 선수가 없으니까 썼겠죠. 성남이 지난 시즌 권경원 선수가 후반기에 전역하고 들어오면서 수비가 확실히 탄탄해져서 그렇게 해서 잔류할 수 있었던 건데 그 권경원 선수 빠지고 나서 권한규 선수를 영입하고 뭐 전북에서 김민혁 선수를 영입했지만 부상도 많고 네. 지금 약간 팀이 약간 수비 조직력이 흔들려요. 그 상황에서 이 어린 선수가 들어와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정말 반면 서울은 2연패죠 지금. 네, 강원전에서도 강원전에서 잡고요. 최용수 감독 엄청 좋아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그 잡고. 강원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최근 기세가 안 좋은 팀을 그러니까요. 만나서 더 기세가 안 안 좋게 좋아지는. 더군다나 서울 팬들로서는 약간 좀 마음이 아플 게 아닉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서울 선수들 인터뷰 들어보면 홈에서 우린 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남에 의해서 9경기 만에 9경기 무패를 마감했죠. 네, 뭐 지대 졌던 것도 그거였죠. 워낙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선수단이 부실한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을 투입했던 그 경기에서만 홈에서 한번 지고. 네. 이 구본철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서울 그 관중석 아 그렇죠. 향해서 뭐 이렇게 쉿 세레머니, 세리머니. 세레머니 하면서 살짝 도발적인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 팬들은 충격이 크죠. 큰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런 도발 세리머니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려면 이겨야죠. 맞아요. 결국 경기력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어린 선수들 내보냈던 경기가 홈 경기였나요? 아 그거 홈경기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제가 잘못된 정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닉스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안 졌다라고 말했던 게 약간 틀린 정보예요. 네, 그거 아마 그 경기 하나 빼고는 사과 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아 지금 뭐 근데 저도 뭐 그게 안 들립니다. 지금 2번이나 져갖고 아니 성남전은 진짜 이겼어야 되는 건데. 왜 화를 내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원래 되게 라이트한 팬이거든요. 근데 이게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슬슬 경기 볼 때마다. 이겨줘야 네, 되는데. 약간 과몰입되지 않나 슬슬. 자 이제 FA컵이 오늘 또 있고 네, 오늘 저녁에. 주중 경기 있고 또 주말에 또 경기 있고 네. 이제 강행군입니다. 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팀들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FA컵에 올라가 있는 K리그 팀들이 뭐 수원, 삼성, 포항, 대구, 대구, 울산이었는데 울산 많이 올라가 있네요. 많이 올라가 있네요. 서울도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 울산 이런 팀들이 이번 라운드부터 참가를 하는 거고요. 그죠, 맞아. 네. 네. 맞네요. 아 그럼 이번 라운드부터 K리그 일부 리그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 아니요 지난번에 탈락한 팀들이 했던 있죠. 것 같은데. 네. 아 그것도 K리그도 이렇게 FA컵이 K리그 순위 따라서 다르나요? 시작하는 게 라운드가? 뭐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정찬 기자가 어떻게 순간 그 생각이 넘기겠습니다. 드네. 네. 아, 이거 고소하지 오늘 방송이? 제가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 제가 조금 약간 세게 네. 주민 팀장께 나는 세게 별로 준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됐지? 했는데 오늘 대를 왜 당하네요. 공격을 당하지? 올해 거의 뭐 질문 총공세. 공식 꽁냥꽁냥. 주영민 득점 기계 만들어주기 막 득점왕 만들어주기.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나만 그런가? 선거일이 쉬시죠, 다들? 아니요, 저는 일합니다. 네, 선거 방송 해야 돼가지고. 네. 저희도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 또 여러 스태프들이 또 쉬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쑥덕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동찬 기자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매치도 하고 다음이네요. 아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뭐 또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쑥덕이에요 거의. 손흥민 선수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해외 축구 얘기야, 딴 얘기만. 네. 제가 얘기할게요. 이정찬 선배한테 그때 나와서 왜 왼쪽 손목인지 F컵은 언제부터 K리그 원 팀들이 왜 뭔 차이로 나가는지 제가 다 한번 해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하성룡 기자의 뒤끝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